안녕하십니까. 군산시 가선거구 옥급 옥산회원 옥도 옥서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266회 임시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강윤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264회 임시 제1차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공사 4교 중 제3교에 대한 설계 변경으로 35억 원 증액을 당당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의 사업이 마냥 예산 삭감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결과 6대3으로 예산을 승인해 준 황당 결정에 개탄스러우며 견제와 감시를 하겠다는 시의원 본연의 업무를 저버리고 훌륭한 판단을 하신 의원님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물론 추경 예산 심의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예산을 승인할지 삭감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입법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 과연 증액 사유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간담회도 없이 35억 원을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의 눈높이에 맞게 결정한 거라고 본인 스스로 떳떳하게 홍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만 애결의 심의 시 본 의원이 해당 예산 삭감 설명에 공감해 주신 세 분의 의원은 이현아 의원님과 김모 의원님이었음을 밝힙니다. 서론은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시정질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군산시 발도에서 방축도까지 설치되는 인도교 12.78km를 완공으로 트리킹을 통한 힐링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나 현재까지도 부실공사와 잦은 설계 변경으로 예산만 계속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 원인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 공사는 3개의 유인도와 2개의 무인도를 세계 최초로 4개의 순수 인도교로만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 행안부 공무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2022년 1월 13일 군산시는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 95억 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당했습니다. 군산시는 이에 2022년 2월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청구 소송 감정 결과 분석 용역은 2025년 3월이나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이 소장 내용을 확인한 바 수신 파악조차 못하는 설계 용역사 주 이사는 해양구조물공사에 특화된 전문의사가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 군산시가 시공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데만 3년 2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대응하여 업체 봐주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며 이는 무책임하고도 안일한 행정이 아닙니까? 군산시는 개발행위가 제한된 제4교 광대섬과 제1교 보농도에 대하여 공사발주 이전에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 및 환경부 장관에게 개발행위에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았어야 했음에도
군산시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2017년 12월 6일 270억 원의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서야 뒤늦게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고 위반한 행정 절차의 적법 이행을 위해 2018년 11월 30일자로 시행했던 공사 중지가 전체적인 공사 지연의 원인이며 이러한 공사 중지의 원인 제공은 군산시와 설계사 주 이산이 제공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공사 진행에 대해서 2024년 4월 의회에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보고해놓고 간담회는커녕 아무런 대안 없이 시장님 마음대로 설계 변경을 승인하여 공사를 진행시켜놓고 2026년 6월 19일 제264회 임시 제1위 추경에서 35억을 요청해서 의승인을 받았는데 그동안 의내에 시장님 말 한마디면 견제 감시는커녕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존경하는 우군 의원님들만 믿고 시민들의 혈세로 사업비를 올린 것입니까? 시장님, 우군 의원님들과의 개인 소통은 잘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의회와의 소통 강조하면서 시민의 혈세가 억함에 들어가는 것은 계획했던 간담회까지 미이행하면서 멋대로 하는 이러한 식의 행정에 대해서 누군가는 의를 개무시하는 처사라고 하던데요. 시장님, 진솔하게 말씀해 주세요. 매우 궁금합니다.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의장단 누구한테도 부탁하셨습니까? 아니면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님들한테 부탁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아니라면 담당 국과장에게 직을 걸고 의의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단 말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7선 의원을 하면서 n분의 1의 결정권이지만 이러한 예산 심의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해당 공사의 설계 용역에만 11억 원이나 들었더군요. 공사도 할 수 없는 장소로 설계해서 납품했다고 보십니까? 또한 집안조사비로 1억 9천만 원이 용역비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집안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당시 시공사는 교량공사 시공 전문업체로서 해당 공사를 시공할 자신이 있었기에 입찰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당시에만이라도 공사가 까다로워서 입찰을 포기했다면 더 나은 기술력을 가진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애당초 해당 공사 구간이 간조 만조로 인해 작업시간이 짧은 것은 기정사실인 텐데 계약 이후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문제 제기하는 시공사는 시공 능력이 없는 회사가 아닌가요? 그동안 17번의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를 270억 원에서 304억 원으로 34억 원을 증액하고도 군산시에 2022년 2월 13일 95억 원의 청구 소송을 회사를 위해 설계 변경 재원 35억 원 예산을 증액시키는 행정을 의회는 무시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제3자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합니까? 시장님, 근본 설계 변경 증액이 설계 용역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시공사가 설계 도서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설계 변경을 요청하는 건지 철저히 확인해야죠. 반대로 시공사가 이익을 많이 본다고
추가이익을 시에 돌려줍니까? 추경 예산 설명 시에 해당 부서에서는 설계 용역의 지책 여부를 가린다고 제소장을 써놓고 검토하여 3개월 안에 제소한다기에 어차피 공사는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본 의원이 소를 제기하고 이 추경에 해당 층의 예산을 요구하도록 대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원들조차 삭감이 아닌 승인을 하더군요. 의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해야지만 이 결정이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의 눈높이에서 맞는지 자책해 봤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이 소장에는 부시장이 제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해양시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항만해양과의 과장을 행정직으로 임명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24년 제1위 해양항만과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말도명도 방풍도 인도교 설치공사 4교 중 제3교에 대한 설계 변경에 따른 35억 예산 증액에 대해 앞서 말한 대로 문제 제기와 충분한 대안 제시를 했음에도 굳이 예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물론 행정직 과장을 임명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바닷속 수중 공사가 대부분이고 태풍 대비와 해상 운반 등 해양 공사의 특수성 비중이 크게 구조적으로 중요한 토목공사의 관리 감독 및 협상 업무 또한 그 책임감이 중대하다고 보는데 토목직이 아닌 행정직 사무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본 사안의 현 업무 부서 최고 관리자로서 항만해양과장이 용역사나 감리자 등 주변의 우려에만 귀 기울이고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라도 생기는 양 시공사의 편리만 생각했지 시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생각은 안 하는 것을 보면서 인사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요란이십니까? 다음은 지난 7월 5일 금요일에 진행된 말도 둥대 탐방 및 고군산군도 섬길 트레킹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일 행사에는 관계자 포함 총 60명이 참석했는데 사전에 제작된 안내문의 코스를 보면 명도 선착장에서 명도 정상, 제2교 보능도, 제1교 말도항, 말도 등대, 말도 선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교 안전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를 변경해서까지 제1교만이라도 건너는 행사를 굳이 강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행사 주관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진행하고 군산시는 후원이라고는 하지만 제2교 인도교에서는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케이블이 끊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우리 군산시는 용역비 7,780만 원을 들여 풍동실험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후속 조치 계획은 나왔습니까? 안전 문제에 대해 보장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행사를 주관 후원할 때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조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문제가 사전에 해결되어야 하는데도 군산시는 공식적인 중공검사와 케이블 안전성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인도교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를 대면과 공문을 통해 협의한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은 해당 행사를 연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행사와 관련된 구조물의 안정성은 철저히 검토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케이블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겼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행사를 강행한 군산지방해수청과 후원한 군산시가 시민의 생명 안전을 경시하는 행위 자체로 군산시의 안전 불감증이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군산지방해수청과 군산시는 이번 행사로 목적과 성과를 얻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시중에 떠도는 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시정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한다? 개인적인 부탁을 안 들어줘서 한다? 김정구가 개입하면 될 일도 안 된다?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본 의원은 조선부터 지방의 연수 교육에 참여할 때마다 의정활동이 꽃은 시정 질문이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정 질문이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에 관한 문제점이나 시민의 수건사업 쟁점 현안사항 그리고 의원 각자가 연구 개발한 시정에 관한 정책 등에 대하여 민의 전당인 의 본의장에서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를 출석시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9대 출범한 군산시의회는 23명의 의원 중 3명의 의원이 총 10표의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9대에만 총 3위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전주시의회와 익산시의회 활동과 비교해보면 동일 기간 내에 전주시의회는 35명의 의원 중 13명이 총 18번의 시정질문하였고 익산시의회는 25명의 의원 중 19명이 총 27번의 7번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물론 시정질문의 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전체 시의원 중 시정질문을 한 의원의 비율을 보면 익산시의회는 76%, 전주시의회는 37%, 군산시의회는 13%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습니다. 시정질문하는 시의원과 시장님의 관계가 안 좋아서 시정질문의 횟수가 많다고 한다면 익산시의회와 전주시의회는 우리 시보다 더 안 좋은 관계입니까?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임할 때 현안의 배경 설명과 문제점 적시 및 대안 제시까지 수반하는 내실 있는 질문을 전달하지만 집행부로부터는 대부분 희피성 답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간에 들리는 말처럼 본 의원이 시장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요구를 안 들어줘서 김경구 의원이 관여하면 될 일도 안 되고 집행부가 할 일을 못한다? 그만 좀 기립히라고 한다면 이 소문의 발언지는 결국 시장님의 생각과 의중이 전달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요. 시장님은 과거 도의원으로서 재선 활동을 하면서 도정 질문을 안 하셨습니까? 당시 도지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도정 질문을 하셨나요?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과정인 시정 질문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인지요? 주변인들을 비롯한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군산시의회의 시정 질문이 적은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시민들의 알 권리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는 시민이 부여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에 있어 의원도 더 노력해야겠지만 시장님과 집행부 또한 시정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편협적인 사고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오고 가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때 군산시가 투명행정으로 발전하고 시민들에 의한 참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끝으로 근본 폭우로 피해를 당하신 시민 여러분께 빠른 복구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경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쓰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경구 의원님은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도교 설치공사의 잦은 설계 변경과 부실공사의 명확한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말도 명두 방축도 인도교 개설사업은 201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군산 일대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극대화하고자 설계 당시 아치교, 사장교, 현수교, 데크교 등 다양한 형식의 교량을 설치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먼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인도교 사업으로 6, 7m에 달하는 조석간만의 차이와 조서 지역 특성상 파랑과 강풍 등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나 예측하지 못하는 현장 여건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느 공사든지 실지 공사를 착공함에 있어서 설계 변경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설계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설계에 누락되어 있다거나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설계 변경하는 요인이 이 법적으로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거기에 맞는 설계 변경을 하게 됩니다. 민선 7기 취임해서 이 공사를 알고 설계 변경 요청이 들어왔는데 설계 변경을 단호히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업체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김경구 의원님도 시정 질문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섬에 그 무인도 섬에 다리를 놓을 때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환경부나 이런 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원래 설계회사에서 이 설계를 가지고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점이 잘못됐어. 설계회사가 그 점을 누락을 했고 우리 시도 그걸 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그 회사가 요구했던 설계 변경은 전혀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설계사, 그다음 감리사, 시공사들이 모여서 우리 설계 도면을 검토를 하고 실지 현장에서 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때 빠진 거랄지 설계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설계 변경이 일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의회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보고해놓고 간담회는커녕
아무런 대안을 시장님 멋대로 설계 변경을 승인하여 공사를 진행시켜 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간담회를 취소해 가면서 멋대로 이런 식의 행정에 대해서 누군가는 의의를 개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런 적 없고요. 제가 간담회 하는 거 이런 것까지 솔직히 의장님도 그 각 위원회에서 간담회 하는 거 이런 거 다 일일이 보고 받으시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간담회 하는 거 의사일 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멋대로 설계 변경을 했다는데, 저는 해당 부서 전직 그때 추진했던 과장, 계장, 담당자까지 이 전체 모여가지고 기술직 공무원이랑 다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여러 차례 토의를 했고,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대책도 논의했고. 왜냐,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말도 명도 방축도 사업이 이 사업이 잘 끝내야만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한 만큼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사업이 잘 마무리가 잘 돼야 된다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해당 부서들, 그다음 담당자들 여러 논의를 계속해서 한 결과, 저도 뭐 전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별한 건 모르지만 아주 전문가들,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전직 과장, 그 해당 부서 과장했던 국장들한테 기술직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진지하고 많은 토론을 했다는 거. 왜? 사실 어느 공무원이든지 간에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하려고 하지 못하려고 하고 있고, 뭐 시공사 편들어서 하려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우군 의원들과 소통해서 했다는데, 우리 김경구 의원님도 의장하실 때 저하고 만나셔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했었습니다. 제가 여기 의원님들한테 이거 예산 통과되실까 달라고 한 번이라도 부탁한 의원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하십시오. 저는 한 번도 의원님들한테 이 예산은 꼭 좀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정질의에서 의원님이 이렇게 마시면 거꾸로 저를 개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의원님들 누구한테 이 예산 꼭 통과시켜달라고 개별적으로 부탁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의장단한테도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장 안 했습니다. 국과장들한테도 저는 절대 예산 올리고 의회 가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과장들이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우리 직원들은 몇십 년 공무원을 한 사람들이 의원들을 설득을 할 때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의원들한테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무조건 이것 좀 통과 주십시오 이런 예산 하지 말으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런 점 김경호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공사를 발주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전부 다 조달입찰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현장 여건의 설계나 시공사들이 쭉 경험을 해보셨겠지만은 이게 완전하게 설계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설계가 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제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소를 그냥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어떤 점이 설계가 잘못됐다는 문제점을 발견을 해야 제소를 하는 것이고요. 그 제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용역이 끝나면은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제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래서 설계하자 검토 용역을 2024년 3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9월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결과를 근거로 제소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추경예산 심사 전 간담 위주에 물어봤습니다. 지금 마지막 공정 제3 인도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가 가장 큰 수심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제일 문제인데, 현재 우리가 예산이 54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 변경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 전직 현직 지금 물론 시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전체 국장들 포함해서 이 논의를 했는데 기존에 설계된 위쪽으로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설계 변경을 노선 변경을 해야 이 공사를 마칠 수가 있다고 그 해당 부서들이 그렇게 모여갖고 논의를 한 결과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이 사업을 잘 되기 위해서 해당 부서들이 그 전문 토목직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논의를 한 결과를 위에 못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라.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 주재로 논의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도 자꾸 모르는 사람이 그거 껴들다 보니까 이게 일이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주재로 했는데 그것이 우리 김경호 의원님께서 여기서 부시장님 재수를 렸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 모든 걸 헛수갔기 때문에 부시장님 주재로 건설국장 전에 항만해양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김판기 국장이랑 모여가지고 우리 전체 직원들이 그 해당 부서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해서 노선 변경을 해야 된다 해서 아래쪽으로 노선 변경을 나중에 결정을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 노선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현재 남은 예산은 54억인데 그 회사에서 노선 변경을 했을 때에 대충 들어가는 예산이 어떠냐. 왜냐? 올 연말까지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충 들어간 예산이 어떠냐 해갖고 그 가안이 이번에 추경에 올린 35억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35억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회사하고 그 약정서를 맺었는데 이것은 그 설계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금액이랑 모든 것이 타당한가, 더 들어가는가, 덜 들어가는가 이런 문제들을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나온 걸로 정산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김경호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으면은 이 부분을 특히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원래 확정된 예산이 있고 또 미미한 변경이 아니고 35억이라는 예산을 들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이런 문제들은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한테 내용 설명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뭐 가서 내 맘대로 설계 변경에 쓴 게 보고 않고 전혀 모르고요.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해당 부서에서랑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고 전에 맡았던 뭐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여튼 책임을 지고 심지어 저한테 다시 그 부서로 보내주면 제가 책임을 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니까 저는 좋았는데 의회에다 그런 그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이렇게 하고 안 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께서 이거 뭐 직원들이 뭐 고의가 아니고 저한테는 그 용역이 뭐 8월에 나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추경이 보통 때는 8, 9월에 있으니까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의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예산을 올리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6월로 당겨지는 바람에 이랬다고 하는데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김경호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해당 공사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언급한 사유에 그러는데 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요. 어떻게든지 우리 해당 부서나 직원들이 이건 사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잘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점은 김경호 의원님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 점들을 좀 높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격려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지만은 그 제3인도교가 그 원래 이 위쪽으로 돼 있을 때는 기술적으로 이 바지를 대고서 바지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이 흔히 말해 다리 이걸 시공을 해야 된대요. 근데 여기는 물이 빠지면은 거기가 안반호가 많아가지고 물이 딱 빠지면 바지를 거기서 딱 잡혀가지고 이제 시공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처음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봐라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도 하지만은 오히려 엄청난 더 많은 비용도 처리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청에 있는 전 현직 그 토목직들이 여러 차례 모여서 논의를 해서 노선 변경을 그렇게 허락을 해준 것이라 그렇게 좀 우리 직원들이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점도 김경원님께서 좀 알아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가 만일에 변경된 사항은 기술 심의 및 원가 심사 결과를 회사가 따르는 조건으로 확약서를 받고 지금 일단 양쪽에 지금 기본 그 출발하는 점에 있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증액 사업비가 현재 35억 정도로 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 기술 심의 및 원가 심사를 통해 공사비가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예산을 집행을 하면 조금 된다 그러면 다음에 말하자면 예산도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도 등대 탐방 트래킹 행사를 강행한 사유에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해수청에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제1회 대한민국 등대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2024년 7월 2일 말도 등대 탐방 및 고군산군도 섬길 트래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24년 6월 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행사협조 요청 공문 트래킹 코스에 인도교가 일부 포함되어 우리 시는 제2 안전성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6월 13일 트래킹 코스를 말도 일원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을 했고 행사 주관인 군산해수청에서도 말도 일원과 제1교까지만 탐방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시설사업을 진행한 항만해안가 과장을 행정지역으로 발령한 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뭐 전에는 항만 수산과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뭐 수산직들도 가 있었고 행정직들도 가 있었고 또 제가 민선 7기 때는 토목직으로 두 사람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실황 문제하고 중고자동차 수도매 물류센터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 업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행정직으로 그때 바꿨습니다. 뭐 보직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것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가장 우리 시를 위해서 좀 더욱더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데 따라서 이렇게 하지 무조건 자리를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토목직들, 기술직들이 내는 것 이런 여러 가지를 항상 검토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업무에 있어서의 중요성이 어떤 업무가 있을 경우에 그럴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직녀를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김경구 의원님께서 밖에서 소문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이 더 잘하실 것입니다. 저에 대한 소문은 어떻습니까? 저는 말 안 씁니다. 저도 김경구 의원님 뭐 그렇게 했다는 말 한마디도 가서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한 얘기도 절대 얘기 안 씁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밖에서 나오는 소문 얘기하면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잘 하실 겁니다. 제가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안 씁니다.
왜? 저나 김경호님이나 여기서 나중에 정치를 않고 시장 그만두고 의원 관두고라도 부산 살 사람입니다. 저 부끄럽게 살지 않습니다. 그럼 이해해 주시고요. 전혀 저는 뭐 정치적으로 서로 다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시청에서는 의원 대 시장으로서 역할들을 하면서 하는 것이지 뭐 다른 역할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김경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경구 의원님과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시간 관계상 일일이 못한 것은 다음 시정문에서 다시 묻는 걸로 하고요. 15분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개무시한다라고 하니까 김경구가 시장님을 개무시하는 걸로 해서 김경구 의원이 나를 개무시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표현을 하시는데 어원과 뜻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제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시고 이 개무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얘기했던 이 사안은 의회하고 협통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 안 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건 아직도 본 의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사항은 주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의원님들 들으셨죠? 예산을 주어도 용역이 나와야 집행하잖아요. 그러면 추경이라는 게 한 건만 가져와라도 필요하면 해야 하잖아요. 자, 우리 의원님들 이제 알았습니까? 한 건이라도 필요하면 추경을 2번이고 3번이고 몇 번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를 얘기하니까 3개월 있으면 우리가 분석이 나오면 용역사가 잘못했나 어디가 잘못했나 시공사가 잘못했나 해서 그걸 재수장을 넣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넣은 다음에 우리가 확인하고 하자 그렇게 했던 것이 근데 그냥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시장님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국장, 직원 이걸 꼭 받아야 된다고 의원들한테 그렇게 목매달아야 됩니까? 이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제가 얘기한 거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앉아서 기는 이것은 시에서 올린 거니까 누가 올렸겠습니까? 시장님 올린 거지. 이거 시장님 올렸으니까 무조건 승인해 줘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것이 과연 이렇게 될 것이다. 의원 분포도가 그래서 했는지 매우 궁금해서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시장님이 가슴에 손대고 절대 어떤 의장단에도 얘기 안 하고 어느 의원한테도 얘기 안 하고 연대까지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한 걸로 알아야죠. 그리고 국가장들한테도 안 했다면 안 한 걸로 알아야죠. 그러나 시장님은 니들이 예산 올린 것은 책임지고 설명해서 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그것하고 맥락은 같다. 그러나 표현만 그렇게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뭐 이 예산 가지고 뭐 네, 특별하게 그렇게- 얘기한 건 그렇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예산을 생각합니다. 삭감되고 난 후고 하면은 해당 부서에서는 자, 그리고요.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봐보세요. 11억을 주고 예산을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이 이제 보니까 국가장들 다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고 전현직 기업이니까 용역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리는 공사하기 어렵다? 아니, 용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설계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합당한가를 그러니까요. 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계 변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설계 변경이 11억을 줬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시공사가 책임져야 돼요. 왜? 그렇게 하겠다고 입찰 받았는데 이걸 갖다 하다 보니까 뭐가 어떻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입찰 줄 때 당시에 우리 다리 문제 이런 시공 문제는요. 세계 1위잖아요. 대한민국. 그런 기술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이게 달라붙었는데 그건 탈락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금액에 이게 안 맞아가지고. 탈락된 회사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 절대 못합니다.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회사 두고 보세요. 계속 문제 제기할 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로 됐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는 우리 시장님은 제 말 안 했기 때문에 전 시장님이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설계 변경을 니네가 알아서 이거 1억 9천만 원이에요. 여기 1억 9,290만 원 들여서 안반, 토궁, 이걸 설계 넣어 있어요. 이거 1억 9,200을 받고서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었는데도 우리가 이걸 굳이 하는 이유는 제가 합리적 의심관을 시장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직원들도 그런 일 없지요. 그런데 시민이나 누가 볼 때에는 의심을 한다는 거죠. 왜 이러는 의심을 가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공사 설계 11억 주고 특히 이 집안조사 안반 있나 없나 뻘침 있나 모래층 있나 할 수 있나 없나 조만간 딱 물이 빠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하라고 1억 9,200만 원 여기에 들어있다는 게 11억 중에.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의의를 개무시한 얘기가 왜 또 어떤 것이 나오냐면요. 봐봐요. 설계 변경을 해요. 설계 변경에서 공사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의의한테 얘기를 하고 의의 예산 승인을 받고 그래야 돼요. 이미 설계를 그냥 스스로 자체적으로 회사치, 이산, 전 설계, 용역사 다 합해서 설계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해가지고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의회에서 예산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 받기 전에. 이것이 바로 의의를 무시한 거다라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되면은 이건 사전에 했어야죠. 언제부터 이것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까? 설계 변경 하는 것 가지고 논의했는데 말 한마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이것이 없이 예산 승인하면 안 된다. 저도 3개월 동안 가고 우리가 이렇게 해자라고 저는 얘기를 해서 우리 최창원님 뭐 5분만에서 얘기해도만요. 무언가 얘기하면 왕따 당한다고. 아마 제가 출선하면서 아마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얘기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또 우리 시민들, 또 우리 직원들도 이 부분은 아마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요, 왜 행사를 강행했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등대를 한다면 차라리 그걸 하기 싫으면 어청도 등대 가서 해야 된다. 그러지 거기에 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 같으면 절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시정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전반기 8대 전반기는 제가 의장에서 안 했고 후반기 2년 동안 1년에 2차례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빈번하게 한 것 같아요. 4번 정도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틀었어요. 여기 공직자들 계시지만 애지간치 괴롭히고 일 못하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부서에서 일 못하겠다고 자료 요구하고 뭐하고 하니까 그 만드는 게 잘못이잖아요. 이걸 갖다 얘기하는 의원이 잘못입니까? 이걸 좀 바꾸라고. 계속 얘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온 그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직원들 편의를 봐서 시정 질문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래서 쓰겠습니까? 시장님도 도의원 해보셨지만 스스로가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부서 직원들이 반성하면서 그러면서 더 노력할 때 우리 군산시가 더 발전하고 또 투명한 행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공직자들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경구가 개입이면 들려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시장님이 했겠어요? 시장님이 어떻게 표현을 했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거 김경구가 뭐 해달라고 하는데 지역 뭘 하려는데 이거 제가 못 온다 했습니다. 그러면 잘했다고 아마 표정을 해 주셨는가 어쨌는가 알아서 읽어서 얘기하는가 아니면 어디서 하는가 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조금은 시장님이 그런 것들을 안 했다고 하는데 아는 걸로 아는데 읽기를 그렇게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시장님 저거 나쁜 거 없잖아요. 나쁜 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감정도 없죠. 네, 아니 저한테 뭐 나쁜 거 있었어요? 그러죠, 없죠. 저는 그래서 별 네. 얘기 다 들어도 답 안 해요. 생전 얘기. 그렇죠. 예. 그런데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더 알겠죠. 들어요, 더. 네, 이제 알겠죠. 이제 정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직원들, 우리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관계가 안 좋은 게 없어요. 단 행정에서 서로 의견 차이로 서로 얘기할 뿐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시장님, 어때? 그게 정답입니까? 제가 말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럼요. 그럼 없죠. 아니 저도 의정활동하고 뭐 저 시동하는데 무슨 저도 저기 사적으로 나쁜 그런 뭐 개입하면 안 해서 되죠.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네,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용역을 웬만하면 설계 변경 안 하신다고 시장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설계 변경은 왜 설계 변경하냐고 시장님이 엄청 후두게 뭐라고 하면서 이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아주 본 의원이 얘기한 걸 더 이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대요. 직원들한테. 아마 직원들이 얘기하는 그 표정이나 말투를 보면은 그게 진실인 것 같아요. 설계 변경 가지고 오면 애초에 잘하지 않고 애초에 검토하지 않고 왜 그랬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2021년부터 6월 달까지 한 것이요. 설계 변경이 그냥 금액으로 5천만 원 이상 이것이 80건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이것도 17개 부서만 한 거예요. 17개 과에서 80건. 그런데 당초 공사비가 823억이에요. 그런데 설계 변경에서 증액한 것이 199억이 증액됐어요. 무려 24.2%. 이게 정말 설계 변경을 하는데 프로수가 10% 정도면은 이해가 가는데 24.2%가
설계 변경으로서 예산이 올라간다는 건 이건 정말 애초에 설계할 때 우리 직원들이 그걸 면밀히 검토를 못했던가 아니면은 설계사를 제대로 용역사를 잘못 선정을 했던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는 용역사나 설계사한테 이걸 맡겨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건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페널티도 줘야 되고요. 네. 뭐 설계사나 시공사를 선정을 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고, 특히 대부분 우리 시는 조달청에 다 의뢰를 해서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설계 변경 건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뭐 그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에스카레이팅도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는데, 저는 사실은 설계 변경 이거 된 거에 대해서 저한테까지 뭐 이렇게 크게 결제가 올라오고 뭐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항상 그 부분을 강조를 해요. 애초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만일에 그것이 아니고 온당하게 설계 변경을 할 거 있으면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해주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할 때는 반드시 페널티를 줘서 군산시에서 다음부터 이 일은 절대 참여를 못 시켰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좀 가지고 가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페널티를 받은 회사가 용역을 했나 안 했나도 확인도 하고, 그래야 앞으로 현장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설계가 들어간다. 현장도 제대로 보지 않고 설계해가지고 설계 변경한다면 이건 어떤 의심을 주냐면요, 설계사하고 아니면 업체하고 해서 이것은 설계 변경에서 예산을 얼마 올릴 수 있다. 그러니 얼마의 입찰이 붙인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교감을 갖고 금액을 다운시켜서 들어갔다. 나중에 설계 변경 딱 해서 올릴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입찰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정말 좋겠네요. 답답해요, 그런 부분이. 입찰해서 그렇게 갈 수 있다. 용역은 입찰을 하지만 그 업체들하고의 어떤 이런 커넥션들이 오고 갈 수 있다. 이것이 이야기들이 많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 기술직들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전에는 어지간한 것은 우리 그 직원들이 설계를 좀 했어요. 근데 그게 또 폐단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지금 설계를 일부러 지금 알고 다- 있어요. 예. 네, 그러다 알고 보니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게 다 이게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근데 뭐 경쟁을 뭐 시키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조달로 넘겨가지고 조달청에서 입찰하다 보니까 저는 알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한 것은 다음 시점 부분에 하기로 하고요. 이것으로. 예.